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형법 59조 1항 선고유예, 선고유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인 경우를 하나고, 선고유예란 거는 선고할 형이 선고란 거는 일정 기간 선고하고 기간이 지나면 어, 그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벌금 이상이거든요. 정과로 남을 수 있는 기간을 정과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고유예라는 거는 정과를 정과가 있게끔 할 거냐, 없게끔 할 거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구류란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요. 교통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못 내겠다고 버텨요.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경찰이 직결 심판 보냅니다. 그래서 스티커 7만 원짜리 신호 위반 안 낼 경우는 7만 원이죠. 7만 원까지요. 이럴 경우에는 7만 원에 대한 구류를 살려버립니다. 즉 경찰서 유치장에 괘씸죄로 구류를 이틀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류라는 의미는 반성을 하게끔 만들려고 단기간에 어, 스티커라든지 이런 돈을 액수를 물린 거를 대신해서 구류형을 하는 거고 선고형의 선고유예의 벌금형은 전과를 없애는 거예요. 자, 형법 59조에 의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할 경우에도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후에서는 선고유예 형의 종류와 양, 어떤 형의 종류와 양, 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 얼마, 환영, 돈 대신 머무를 때우면 10일, 환영, 유치처분까지 둬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선고를 유예한다. 판결 이후에서는 뭐든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선고 유예를 해야 된다. 1년 이하죠. 1년 이하의 가벼운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대해도 선고 유예가 가능하다. 자격만 잃게 구령에 대해서는 선고 유형을 할 수 없다. 왜? 필요한 거를 현재 반성의 의미가 많기 때문에 선고 유예 판결에 대해서 실효를 대비해서 판결문에 형의 종류와 양, 선고 유예가 실효되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선고를 유예했는데 이 친구가 모든 그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그러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형의 종류와 양을 미리 정해놓고 대비해야 되겠죠.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일부에 대해서 병과라는 건 여러 가지 죄가 있다면 뭐 예를 들면 금고 6개월 그러면 그것만 나머지는 벌금은 물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나? 금고인데 금고형 이거는 금고와 금고와 벌금이면 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가능하지만 한 몸을 갖다가 한 몸, 한 사건을 쪼개서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불가능하다. 불가능 표현을 했죠. 몰수한다. 마약을 몰수한다. 그로 인한 마약으로 인한 돈을 뺏는다. 이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지만
주형, 주된 형벌인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할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유예할 수 있으나 주된 형에 대해서 자, 주된 형 금고 2년 그 다음에 몰수 얼마 이렇게 같은 판례지만 붙어있는 몰수 붙어있죠. 금고 1년 1년 이하 추징 몰수는 얼마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면 이건 주형이죠. 주형에 대해서 선고 유예하는 경우 이 부가도 주형이 선고 유예하니까 이 부가도 선고 유예할 수 있겠죠.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 금고는 처벌하면서 붙어 있는 거를 뭐 한다? 선고 유예한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유예할 수는 없다라고 의미도 없고 유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형을 하면 부가형도 선고 유형을 할 수 있지만 주형은 처벌하면서 부가형만 따로 떼서 선고 유예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따로 떼서 선고 유예는 할 수 없다. 선고 유예의 요건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선고도 되게 약한 거잖아요. 그죠? 약한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하는 거잖아요. 약한 사건에서 1년 이하니까 아주 약한 것. 그래서 유예 요건으로 어, 자격정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단계 더 자격정지까지 집행유예는 벌금형 이상으로도 가지만 선고유예는 약하 1년 이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이상형으로 한 단계 낮춘 거예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고유예는 아무래도 가벼운 거고 집행유예는 좀 무거운 거고 그래서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으로 보는 거고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으로 보는 거고 형법 59조 1항 판서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상당하다. 효력이 있냐 없냐 그거 물을 건 없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받은 범죄 경력 자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 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보는 거예요. 자격정지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37조 후단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37조 후단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형도 59조랑의 단서에 정한 유예의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에는 포함되죠. 가장 낮은 자격정지 이상 전과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금고 이상의 이 사건을 범행 이후에도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형의 선고는 유예하는 걸 유법하다. 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있는데 우리가 말한 거는 1년 이내잖아요. 근데 1년 이내가 아니라 더 큰 여러 경합범 이런 경우에는 형을 선고를 유예할 게 아니라 집행유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후단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후단에 금고 이상의 형을 청한 판결이 확정된 죄, 59조 1항에 정한 죄에 자격정지 이상에 받는 전과에 포함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죠. 자격정지 이상에 포함되니까 이거 이해되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고 전과가 있음에도, 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년, 2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과도 있고 금고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보는 거죠. 선고유예가 아니다. 선고유예는 자격 상실 이상은 될 만큼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집행유예의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고, 시기란 거는, 시작하는 거는 판결 확정일이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하는 거지. 집행유예 기간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다. 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다릅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하면 다 이해하는 보고 이제 집행유예 갈게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이외에 자격정지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죠? 다시 볼게요. 선고유예란 거는 정리 한번 합니다. 선고유예란 거는 성과를 남기지 않는 게 선고유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외에 자격정지, 벌금형에 대해서도 뭐한다? 선고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볼게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상실한 정지, 일정 기간 정지한대요. 하다 이거예요.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격을 잃어버렸다. 또 보류를 살았다. 보류형, 선고유예는 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 이건 이해할게요. 그래서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하고 있고 약하다. 근데 이미 결정이 나버린 자격 상실, 자격은 상실이란 건 잃어버린 거잖아요. 구류형, 그냥 스티커를 끄는 거에서 끊을 경우에 경찰서 유치원이 잡아두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별표. 이건 제가 시험에 내야 되겠어요. 특별히. 따라서 여기에도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도 포함되죠.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전과, 이미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 왜냐하면 37조 후단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선고유예라는 거죠. 판결을 경합범 중에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그 다음에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단서에서 정한 유예의 예외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을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다 각설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이유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주 포인트는 판결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벌금 이상의 자격정지 금고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것만 정확하게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가끔 판례를 보면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꼬아놓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경합범에 대해서 이 판례를 보면 이미 그 주된 형과 경합법에 대해서 이미 하나의 사건 중에 판결이 확정돼서 어, 판결이 확정돼서 이미 결정난 사건을 1년 이상 된 사건을 선고유예를 같이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되게 이 판례는 내가 봐도 좀 어렵게 나온 판례예요. 그죠? 제가 좀 어렵게 나온 판례도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범행 이유, 그러니까 같은 이 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 사건을 말해야 돼요. 이 사건의 이후에 또 같은 걸 저질렀어. 근데 이거는 금고 이상의 확정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런 정과가 확정이 됐었는데 이거를 선고유예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건, 이 사건의 범행 이후, 형을 확정됐는데 이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선고유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 이제 지금은 자, 집행유예 이제 선고유예 했으니까 제가 이 집행유예를 설명하려고 갑자기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로 가면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선고유예를 설명했던 거고요. 집행유예란 건 뭐냐면 음, 판결을 확정했는데 형 집행만 유예하는 거예요. 형 집행만. 그게 집행유예고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범죄가 선고유예보다 무겁죠. 그래서 집행유예는 선고유예가 벌금 이상 자격정지 이상으로 봤다면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을 범한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집행유예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다.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한다. 고맙죠. 집행만 유예도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감옥살이 하는 것보다 풀어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할 때는 풀어줄 때는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는 거를 보호관찰. 보호관찰이 따라가요. 집행유예는. 자, 집행유예를 하면서 집행유예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일로 해야 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하고 다른 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독려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집행유예 시기를 다른 하나의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했다면 하나에 대해서 집행유예, 하나에 대해서는 이 집행유예 끝나는 기간을 맞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려면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두 개를 갖다가 하나를 집행유예 끝나는 날 또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하든지 처벌하든지 가야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안 취하를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됨이 없이 실효됨이 없이 경과했다면 끝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는 가능하죠. 이건 어렵지 않죠. 집행유예 받은 자가 형법 65조에 의하여 그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 즉 집행유예는 끝났지만 선고, 즉 전과는 남아야 돼요. 전과.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59조 1항 단행에 의해서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즉 전과는 남는다. 전과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보는 거죠. 집행유예 선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집행유예를 할 때는 집행유예를 집행 안 하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한다? 당연히 보호관찰. 보호관찰 따로 들어간다. 그리고 너 집행을 안 하는 대신 봉사해라. 강간하지 않도록 수강해라. 교육을 수강해라. 성적 교육을 수강해라. 봉사해라. 보호관찰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이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거로 500시간 이내, 500시간 이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 근로활동, 봉사활동은 근로활동이잖아요. 해석하는 거고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에 명하는 일정한 돈을 내라. 돈을 막 내게 만들어. 준법을 경영할 때 하기 싫은데 강연한 거는 자기 얼굴을 내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이건 안 된다. 돈을 내게 하는 거나 강제로 강연하고 이건 아니다. 금전 출연은 근로활동이 아니고 강연과 기고는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거예요.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걸 시키면 안 된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할 때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할 때는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집행유예 할 때는 보호관찰은 따라갑니다. 거기에 어, 수강명령이라든지 봉사명령 할 수 있는 거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 취소 요건을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형의 집행유예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뭐냐면 사회봉사명령을 한 게 명령 위반을 할 때도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하죠. 근데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과하고 위법해. 자, 집행유예를 하면서 봉사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만들어 놓으면 집행을 하는 이마다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과도해. 몇 시간만 해도 될걸? 500시간 이거는 남용이죠, 남용. 이런 경우에는 전부 집행유예 한 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파기해라. 집행유예 자체를 파기해라. 이렇게 너무 과도한 사회봉사 명령이나 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버스 노동노조의 지부장인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따르죠. 보호관찰을 받을 걸 명하면서 보호관찰령은 이제 그 보호에서 관찰하는 거죠. 보호관찰 기간 중 노조 지부장 선거 활동을 또 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안 되죠. 하지 마라. 특별 주주상을 부과하는 거는 정당한 거죠. 보호관찰은 그 행동을 못하게 하면서 관찰하는 건데 그 기간에 그걸 한다. 노조 활동한다. 선거 개입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